잡아내버려서 박동현 선수는 더 큰 선수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일반적인 예상과는 오늘 뭐 한번이 빗나가서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떤 코스에 맞서 이렇게 팽팽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실력차가 나봤죠? 얼마나 나겠습니까? 네, 뭐 포스 시즌이나 방안의 결승에서 이 원사이드한 경기 뭐 나온 적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경기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올라올 자리에 올라올 팀들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양 팀이 제대로 포스트 시즌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한은행 프로리그 0809 시즌 포스트 시즌의 첫 번째 대결이었죠. 6강 플레이오프 SX와 삼성전자의 대결은 이제 에이스 결정전으로 1차전의 승리팀을 이제 가리겠습니다. 패패 승승승승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승승패패 패승. 이제 애결은 어차피 양팀의 에이스들이 많아서 이거 참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그런 의미에서 뭐 어쨌든 양팀 모두 다 좀 아쉬운 게 있겠지만 결국 이 에이스 결정전으로 승부를 낸다는 점. 특히 이번 준준 플레이오프에서 이 프로토스 잘 잡는 박성준 선수가 빠졌다라는 게 프로토스 강팀인 삼성칸에게 그게 가장 우리에게는 의문점이었는데 안드로메다라면 안드로메다 7전 전승의 박성준이거든요. 1, 2라운드 때 이 STX의 박성준의 연승, 상승 분위기 확실하게 주도를 했었던 그 이후로 지금은 이제 개인 리그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는 박성준 선수지만 만에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이미 이 명단은 교환이 됐고 네. 박성준 선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네. 겁니다. 안드로메다 맵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어떤 그 차면 선수의 출전이라든가 또 저그 대 저그를 또 생각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경기를 치렀던 선수들 중에서 가장 페이스가 좋은 선수가 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김윤환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프로토스를 노리는 저격 카드라면은 박성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진영수 오늘 뭐 날카로운 타이밍을 보여줬고 특히 안드로메다는 근데 뭐 저그가 좋은 모습 많이 보이긴 보였었다고 하더라도 안드로메다 정도 되는 맵은 진짜 누구를 보유하고 있느냐 승부예요. 맵이 네. 중요한 게 아니라요. 뭐 지금 5라운드, 4, 5라운드 때는 쓰지 않았지만 초반에 쓰이면서 밸런스 면에서는 뭐 테란 프로토스전이나 그리고 저그 프로토스전이나 상당히 밸런스가 잘 맞고 있고 오히려 테란 저그전도 테란이 우세한 그런 일반 밸런스가 아닌 역밸런스로 갔습니다. 저그가 더 앞선 전적을 가지고 있는 맵이고요. 4인용이고 멀티 많은 맵의 특성답게 중장기전에 운영을 잘하는 선수들에게 적합한 맵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역시 두 명의 풀토와 차명한 저그 이종 그래도 김인중 선수 좀 아쉬워하고 있어요. 네. 저그 대 저그의 어떤 분위기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족들을 또 상대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칸에서는 차면 선수가 가장 유력시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의외로 또 송명훈 선수가 또 서력할 수 있는 앞선 패배의 아쉬움을 마지막에 에이스 결정전으로 승부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참 두 팀 다 강하네요. 네. 6강 안에 든 실력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데이터대로만 갔으면 얼마나 밋밋했겠습니까? 이런 이변들이 자꾸 터져주니까 과연 상위 라운드로 또 진출할 팀은 어떤 팀이 될 것이며 내일 2차전도 또 기대가 되는 것이며 또 에이스라고 해서 무조건 1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규 시즌의 느낌과 심리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에이스라도 더 긴장해요. 내가 당연히 1승 한다고 생각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어깨가 무거우니까요. 명단 공개하러 봅니다. 에이스 결정전의 다섯 선수 맵이 안드로메다 SX는 웬만하면 전처럼 김윤환이 나오겠죠? 가장 안전한 김윤환 선택은 김윤환이고요. 김윤환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정말 해성같이 박성준 선수가 나온다면 진짜 경험을 높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한데 가장 현재 상황에서 안전한 선택은 김윤환입니다. 네. 전종족을 상대로 해서 요즘 페이스 물이 올랐어요. 토스가 나온다면야 그런 박성 선수가 쓸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종족들을 생각해야 되고 저그 대 저그의 어떤 그 가능성 그런 점에서 김민환 선수가 가장 이제 적절한 카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봐야죠. 네, 바로 김윤환. 당연한 듯이 김윤환. 만약 이런 어떤 상황이라면 이 정도는 삼성전자 칸의 어떤 김가을 감독도 예상을 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차면 선수 카드가 또 적절하긴 하거든요. 차명환일지 아니면 오늘 이게 허영무일지 오늘 졌어도 그래도 송병구인데요. 허영무 선수나 송병구 선수의 출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차명환 선수가 가장 좋은 승수를 쌓은 맵이고요. 이 맵이 안드로메다에서 차명환 선수가 떴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많이 좋은 성적을 보여줬었거든요. 프로토스 카드를 내밀기에는 송병구, 허영무 선수가 최근에 저그전 페이스가
절정에 달해있지 않단 말이에요. 김태경 카드가 있다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승패를 떠나 뭐 당연히 이기길 원하겠지만 가장 안전한 카드가 삼성에게는 저그전이에요. 네. 차명환 선수 판단 역시 김갈 감독 예리한 판단한 겁니다. 특히 오늘 첫 경기 야도 업그레이드 하나로 경기를 완전히 뒤집게 했었거든요. 자, 그런 자명감이기 때문에 오늘 감 좋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 있었던 분위기를 만약에 이 경기를 내주고 시작했다고 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선봉으로 나섰던 차명환 선수가 에이스 결정전까지가 끌고 가는 이 바탕을 또 마련해뒀고요. 저그 대 저그 불안했지만 오늘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그 대 저그만 강하면 차명환 선수는 또 두려울 게 없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물러납니다. 자, 그래서 안드로메다에서 펼쳐지는 에이스 결정전은 저그 대 저그는 김인환과 차명환의 대결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기는 선수는 1차전의 승리, 그리고 오늘 뭐 데일리 MVP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두 번 다 이기는 거니까요. 네, 에이스 결정전의 승리. 와, 그 어떤 승리보다도 정규 시즌의 에이스 결정전 승리도 값지지만 실전에서의 에이스 결정전 승리.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 2차전으로 확대가 돼서 그렇지 예전 같으면 여기서 이기면은 준 플레이오프 가고 안 치면 그냥 이번 시즌 끝나는 거거든요. 그 고비언이 그만큼 중요한 경기에서 양 선수들이 대결합니다. 양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는 동안 6차전 하이라이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4드라군이 모여서 이제 앞바닥 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별다른 데미지 없이 잘 막아낸 박동수였습니다. 자, 끊임없는 정찰을 상대편에 뭐 2게이트도 알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수비를 소화해낸 박동수고요. 네, 드래곤이 빠질 때 항상 데스티네이션에서는 초반에 앞마당 뒤를 장악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프로토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지 않을까 해서 파일런으로 시야도 확보를 해놓고 나름 준비는 철저히 했습니다만 올라오는 병력을 보니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아주 꾸준하게 노리고 뽑은 병력이거든요, 이게요. 네. 뭐 원팩 이후에 더블 커맨드를 시도했습니다만 엔지니어링 베일을 올리면서 상대 어떤 다크나 리버에 대한 변수를 만들기보다 두 번째 팩트를 빠르게 올렸거든요. 결국 이렇게 공격적인 빌드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아예 지금 뭐 수비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민준 선수는 좀 운영을 준비를 했는데 박동훈 선수였던 그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좀 날카로웠습니다. 올라오고 있는 걸 지금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병력 규모가 뽕 뽑았어요, 지금요. 왜냐하면 두 번째 팩토리가 그만큼 빨랐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타이밍보다도 병력 수가 훨씬 더 많았던 거고요. 네. 적당한 견제가 아니라 이거 완전 러시예요. 그러니까 전 병력을 다 대문거로 다 그걸 아직까지도 몰랐나? 이 많은 병력들이 움직이는 거를?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만약 옵드라 가면서 멀티하고 게이트웨이 늘려서 병력 중심으로 갔으면 이게 막을 수 없는 병력은 아닌데 일단 놓쳤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렇죠, 놓쳤죠. 그러면서 동시에 장기전을 어떤 운영 대결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비터를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김민준 선수 입장에서 좀 꼬인 겁니다. 네, 하필이면 멀티하고 테크 쫙 올리고 지금만 오지 않고 조금 시간을 줬다라면 프로토스에게 힘이 실리는 빌드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날카롭게 치고 나오니까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찌감치 길도 뚫어놔서 웬만한 병력이 왔으면 걷어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데미지 팍팍 먹어요. 방금도 마인 대박이 좀 컸었고요. 저 드래곤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게 사실 못 걷어낼 병력 정도는 아니었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셔틀을 쓴다든가 이러면서 이 위기만 좀 극복했어도 차후에 어떤 뒤를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김민희 선수가 좀 당황했는지 이걸 결국에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놀랍죠. 이 시점에서 정상적인 플레이어가 저렇게 많은 병력을 가지고 다 그냥 그거에서 이렇게 깊숙이 옵니까? 현복 옆에 마인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질러 떨고 있으면 딱 좋았을 텐데 대처가 안 됐습니다. 놀랐어요. 아직까지. 그렇죠. 네. 앞마당 멀티가 있는데 자원은 안 돌고 게이트웨이는 2개 상태. 다크 전략이 괜찮긴 했는데 스캔을 좀 근데 체제 자체가 아카데미도 빨리 올라가지고요. 재미를 좀 많이 못 봤습니다. 네, 아카데미 일찌감치 만들어서 두컴색 붙이고 물론 앞마당 뒤에서 계속 스캔으로 시야 확보하면서 탱크로 쌌기 때문에 거기에 공백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한 건 맞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의 선택을 한 거예요, 김윤주 선수도. 하지만 결국 그 스캔은 2개나 되기 때문에 하나씩 회전이 된단 말이에요. 회전이 하나 쓰고 하나 또 기다렸다가 또 쓰면서 뭐 미리 썼던 거는 에너지가 차고 이런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플레이 자체가 아예 그 리버를 배제를 했네요. 리버 플레이를 배제를 하면서 뭐 다크 써줘도 별로 부담감 없고 그런 어떤 리버에 대한 대비 미사일 터렛이라든가 수비에 돈을 안 써보니까 병력이 이렇게 김민준 선수가 깜짝 놀랄 만큼 부담스러울 만큼 많았던 거고요. 이것저것 다 하면은 그 색깔이
전혀 없습니다. 올인 배제할 것 딱 배제한 플레이가 나온 건데 여기 SCB도 따라와가지고 엠베 만들고 들어 시작하고 하고 했으면은 진짜 끝났죠. 완전 꼼짝 못할 뻔했습니다. 네. 약간의 빈 곳도 있었던 거예요. 박동 선수도 이거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앞뒤 사정 안 가리고 가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빈틈이 나온 거였습니다. 그러면 다템은 분명히 부담스러웠어요. 망대적 고되긴 했습니다. 근데 다템 수비를 컴셋 최대한 안 써가면서 하고 네, 뭐 마인드로 제거를 잘했고요. SCV를 기본적으로 잘 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프로토스는 앞마당 자원 채취를 하는데 방해를 많이 받지만 본진 올인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박동 선수도 네. 자원이 뭐 앞마당에서 채취되는 보험이 있었죠. 지금 박동 선수 입장에서. 자 수비 됐다. 이제 공격하러 갑니다. 저 탱크가 총알 장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보이는 게 없으니까 네. 못 쏘고 있어요 지금요. 자꾸 다크에 끊기기도 하고 불안한 심리가 좀 작용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저 뒤에 탱크들이 목을 재놓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박동 선수가 상황이 뒤집힐 수도 있겠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자꾸 불안한 생각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딱 어떻게든 여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게 계속 프로토스는 여기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렇게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마당 시야 확보되는 순간에 갑자기 포격이 시작돼 뒤쪽에서요. 꽝꽝꽝꽝 터지죠. 네. 바로 이렇게 앞뒤로 쏴버리니까 이건 정말 당황할 수밖에 네. 없어요. 알고 있지만 알고 있어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완전 샌드위치 포격이에요. 앞뒤에서요. 시야만 확보가 기다렸어요. 이 위에 이제 아직도 나왔지만 글쎄요. 뭐 재미를 많이 봤죠. 이 상태에서 넥서스까지 날려버렸기 때문에. 네. 근데 무엇보다도 뭐 스코어도 그렇고 참 이게 정말 부담스러운 경기인데 박동 선수가 평소 때였던 자신의 연습 때였던 그 기량을 이렇게 100% 발휘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어떤 그 승리는 앞으로 삼성전자 칸의 어떤 그 테란 라인에 정말 큰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자신감은 앞으로 큰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플레이, 상대편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이렇게 해라.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진짜 많이 실전에 갖고 훈련했을 때 그게 통했어요. 네, 정규 시즌에도 물론 오랜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그 하나만을 위한 날빌이나 타이밍을 준비해 오지만 이 포스트 시즌의 경기에서는 더더욱 섬세하게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은 생각과 노력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성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는 선수일수록 오히려 무난하게 하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앞마당 넥서스 깨지면 뭐 끝났죠. 자, 이런 김민중 선수는 지지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고 박동수 정말 어려울 때 에이스 결정전을 만들어줬고 자, 아무리 상대 김윤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김윤환과 차명환 뭐 저거 대 저거 저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저그 대 저그의 어떤 변수뿐만이 아니라 양 선수 모두 다 오늘 승리를 따냈던 기분 좋은 승리를 따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그 에이스 결정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느냐 아니면 즐기느냐 차이입니다. 이런 어떤 긴장감을 즐길 정도면은 제 플레이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긴장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손도 꼬이고 컨트롤에 자신이 원하던 저그 대 저그만큼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경기가 또 없지 않습니까? 네. 자, 김가을 감독 만약에 에이스 결정전 승리를 거두게 되면 진짜 김가을 감독은 정규 시즌 이후에는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르다.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결과상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전력상은 좀 기우는 그 편이었어요. 5라운드 경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 뭐 그 상위 라운드에서는 준준 플레이오프 이후에 준 플레이오프 가게 되면 또 뭐 스파키즈나 CJ 어떤 팀이 올라오게 될지는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는 또 어차피 내일 나올 테고 삼성은 또 어떤 팀을 만나도 상대 특성에 따라서 또 점점 강해지는 면모도 있거든요. 특히 스파키즈의 강한 면모를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와 정말 STX라는 3만 넘게 되면 삼성은 과활리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근데 STX 입장에서 지금 STX가 이기면 무난히 전력대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어려움이 그대로 포스트시즌의 운영 노하우로 그냥 쌓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5라운드 때 보여줬던 그 기세만이라면은 이렇게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는 어떤 접전을 펼쳤다는 것만으로도 SX 쪽으로는 좀 아쉬움이 클 수도 있거든요. 워낙 뭐 좋은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그래도 참 뭐 삼성전자 칸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또 데이터는 있지 않습니까?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는 경기를 또 승리를 또 많이 따내기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양 선수들 물론 에이스 결정들은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자, 이번에 쓰이는 맵은 이제 안드로메다인데요. 맵 보겠습니다. 네, 뭐 김윤아 선수도 안드로메다 7차례 출전을 해서 4승 3패의 전적을 갖고 있고요.
삼성칸의 차명환 선수도 6승의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패도 있지만 특히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최근에 한번 있었습니다. 최근에 바로 아웃사이더에서의 경기였는데 차명환 선수가 몰래 가스멀티를 하면서 몰래 해처리로 김윤환 선수에게 그걸 들키지 않고 계속 모아가지고 뮤탈리스크를 모아서 결국 뮤탈 한 방으로 기분 좋게 승리를 거두었던 상대 전적 딱 한 번 붙었는데 김윤환에게 1대0 승리를 거둔 적이 있거든요. 그때 김윤환 선수가 저그전 패가 막 쌓여가지고 다른 건 다 자신 있는데 저그전 때문에 죽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던 타이밍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김윤환 선수 최근에 많이 그것까지도 극복을 한 듯한 모습, 보다 더 뭐 개인 리그면 개인 리그, 프로리그면 프로리그 할 거 없이 계속 자기 영역을 만들고 오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그전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늘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명환 선수도 오늘 저그전 1승했죠. 게다가 김윤환 선수도 한번 이겨봤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오늘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네, 양 선수들 모두 장팀 배치의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힘들었습니다만 애결까지 온 곳은 그 5라운드 그 떨어진 페이스에서는 나름 선방한 거예요. 여기서 또 애결 누가 이길지 모르는 승부에서 네. 한번 해볼 만도 한 거고요. 사실 뭐 예상의 어떤 그 라인업 자체를 봤을 때는 정말 SX 소울이 뭐 정말 4대0 내지는 4대1 이 정도까지도 또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좀 치열하게 맞췄다는 것도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네, 뭐 4대1이나 4대0이나 4대2나 4대3이나 1승 또는 1패가 똑같습니다. 뭐 1대1 네. 뭐 1, 2차 나눠서 한다 그래 똑같아요. 그냥 승 하나로 끝납니다. 그래도 양쪽 감독들, 특히 STX의 김은동 감독 입장에서는 물론 방심하지 않겠다라고 나름의 긴장을 표명을 했지만 그래도 좀 이것보다는 쉽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사람의 인지상정사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정말 이 포스트 시즌에 특히 이 경험이 많은 삼성은 강합니다. 네. 3대3까지 끌고 왔어요. 경기 좀 끝내서 가겠습니다. 에이스 결정전 가겠습니다. 시작하세요. 물론 SX도 간간히 포스트진을 제출했습니다만 뭐 작년에는 미라클 스파키스에 막혔고요. 포스트진에서 재미를 못 봤어요. 사실 SX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라운드 상승 분위기로 광안리 직행도 가능하지 않을까 전승을 하게 되면. 하지만 뭐 그건 결과적으로 안 됐으니까 상관이 없고 포스트 시즌을 자기 힘으로 넘겨야 광안리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네. 이에 맞서는 김광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단계 다 생략하고 바로 광안리 직행 두 번의 광안리 주인이 됐었거든요. 과연 이번에 아래에서부터 올라갔지언정 결국 마지막은 찬란히 빛날 것이야. 에이스 결정전 1차전의 승리팀과 패배팀을 가려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윤환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맵은 안드로메다 오렌지색 저그입니다. 이 맞서는 차명환 이것입니다. 보라색 저그. 각각 오늘 1승씩 챙겼습니다. 차명환은 조일장을, 김윤환은 이성은 잡고 1승 챙겨 이제 2승 쓸어 담기 위해 나왔어요. 오늘 분위기, 컨디션 괜찮은 두 명의 선수들. 네. 근데 누가 더 좋을지 가립니다. 초반에 어떤 저글링이나 미탈리스크 뭉쳐가도 싸우는 이런 능력의 어떤 능력치를 수치로 나타냈을 때 뭐 차명환 선수가 더 노력을 해서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보여준 바에 의하면 김윤환 선수가 조금은 그런 면에서는 강할 수 있다는 걸 많이 보여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명환 선수가 김윤환 선수 잡을 때도 약간은 소극적일 수도 있지만 병력 공격을 안 가고 모으면서 몰래 멀티 빨리 해가지고 자원을 많이 모아서 결국 운영에 의한 승리, 상대의 허를 찌른 승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각선으로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빌드에 의한 운영의 승리를 차명환 선수가 또 만들어줄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차명 선수는 구스퍼니프를 전 선택을 했고요. 김윤환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구호버프 결과적으로 이런 그 빌드 대각선의 위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이제 출발 자체는 김윤환 선수의 빌드가 좀 더 좋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요. 포스트전 항상 김광 감독이 마지막에 웃었고, 자, 김은동 감독은 예년에는 그냥 첫 판에 이제 거의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5라운드 10승 1패 작년 미라클 스파키스를 넘어서는 경기 결과를 만들면서 왔어요. 그나마 차명 선수가 이 빌드 결과적으로 대각선 버리고 빌드 진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네, 그냥 저글링 바로 안 하고 그냥 레어 바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그나마 좀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네, 과감한 12안마당을 가져가는 플레이를 노리고 바로 백 투자를 하는 어떤 빌드의 선택이라면 김윤환 선수가 좋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쪽도 안전하게 가거든요. 무리하게 멀티하다가 그냥 단순 저글링에 밀리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만을 막자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안전한 빌드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대각선이라는 게 오히려 초반에 빠른 빌드를 쓰는 쪽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현재 상대편의 빌드는커녕 네. 위치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발업도 안 찍었고 지금 차명훈 선수는 어떤가요, 레오가? 네, 이거는 발업을 찍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건 네. 김윤환 선수가 뭐 어쨌든 상황 자체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저울링은 나가진 않고 자, 입구 좀 보쳤습니다. 네, 궁금한 김민아 선수는 나는 안전한 빌드를 선택을 했는데 일단 궁금하니까 저글링 두 마리 보내서 파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의 가능성은 저글링을 오히려 먼 데로 빼놓고 12시쯤으로 빼놔버립니다. 아예. 빼놓고 추가되는 저글링만 살짝 보여주고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대각선으로 가서 보여주면 안 이거 되고요. 노출이 저글링이 만납니까? 네, 이게- 엇갈렸나요? 다수의 저글링이 네. 지금 그냥 8기가 빠졌어요. 빼야죠. 김윤환 선수가 만약 눈치가 빠른 선수라면 이거 빼야 되는데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차명은 상대편의 위치 네. 대충 하나요? 위치 알아요? 못 봤을 네, 수도 위치 알아요? 있거든요. 본진 네. 돌렸 아니 이게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언덕 입구에서 맞고 언덕 입구에서 맞고 레어만 완성이 되면 김윤환 선수 잡는 경기인데 시간 끌 필요 없어요. 달려요. 따라가면 안 되죠. 차명합니까? 그런다는 네, 거. 김윤환 선수는 지금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네. 썬금 썬금 만들어지기 만들어지기 전에 타격만 딱 주면 되는데 썬금 만든 것만으로 좋고요. 몰래 숨길 저글링 아, 이게 이게- 통할 가능성이 높았단 말이에요. 예, 지금 이 상태에서 드론을 자, 여기 일단 추가적으로 또 오거든요 지금. 지금 데미지가 넣으면 수비 저글링도 오고 있어. 빨리 아, 들어가 들어가. 빨리 잡아야 돼. 네, 빨리 잡아야 돼. 스파이어가 급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건 일단 막는 게 들어가라. 중요한데. 아직 못 잡았고요. 아직 못 잡았고. 하지만 서클이라도 깨야 됩니다. 수비 저글링. 추가적으로 왔어요. 근데 서클 만들어 놓고. 근데 이게요 너무 많이 휘둘렸는데 이게 근데 누가 우들 저글링 네.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일단 김이나는요. 근데 말이죠. 지금 차명환 선수가 그냥 드론만 잡고 빠져도 나쁠 게 없는 상황인데 예, 지금은 김윤환 선수가 무리하게 스파이어 만든 게 먹혀버렸어요. 지금은 이러면요. 어쨌든 김윤환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네, 레어 단계까지 버텼는데 이게 스파이어가 빠르다는 이점밖에 없는데 차명훈 선수는 저글링 숨겼다가 들어와서 드론만 잡아도 되거든요. 근데 노출이 됐고요. 이러면 글쎄 다수의 저글링을 보유한 김이나는 일정 시점까지는 콤보를 네. 쓸 수 있습니다. 그냥 드론만 썬금 강제 어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요. 그냥 드론만 몇 마리 잡고 빠지고 저글링은 계속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차명훈 선수가 그 상황에서 너무 욕심을 부렸던 거예요. 네, 그래도 어떤 그 빈집 저글링을 제대로 지금 제대로 파악을 했고요.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드론의 어떤 이점이 김윤환 선수가 있기 때문에 드론 이점뿐만이 아니라 스파이어 빠른다는 이점밖에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글링 싸움은 게임이 안 되는 빌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김윤환 선수 스파이어 빠른 태클을 지금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글링에 휘둘리긴 했지만 여전히 김윤환 선수도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네. 저글링 낭비를 안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기본 저글링 수비해야 되고 소수 네. 또 돌아가죠. 여기서 버텨야 돼요. 무리하지 숫자 않고 미스. 막을 만큼만 빼놓고 발업에 같이 투자한 만큼 이거 네. 뮤탈 나가서 막으면 되는데 뮤탈 지금 나오고 있지 네, 않나요? 저글링이랑 붙자는 건. 네. 이게 또 들어와서 저글링. 야, 이거 김윤환 선수가 좋아요. 오히려 들어가면 좀 잡은 네. 것 같은데요. 지금 딱히 이게 변수가 없나 김윤환 선수가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글링 추격하면서 뮤탈까지 같이 갑니다. 거기다가요 저글링이 또 다수 남아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빼돌려서 또 다시 뒤를 노릴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거의 극도로 가난한 두 선수였던 상황에서 드론 한 개 잃는 게 이게 정말 치명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썬크를 강제 어택하지 말고 드론만 잡고 빠지면서 썬크는 어차피 뮤탈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굳이 썬크에 연연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뮤탈이 함부로 못 옵니다. 저글링이 많지 않다면. 어차피 뮤탈이 빠졌을 때 저글링으로 노릴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결국 저글링 숫자도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자, 앞서 차명호 선수 조일장 잡을 때 숫자에서 밀렸습니다. 업그레이드 참고 버티면 네.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그 경기에서는 또 교전도 잘했죠. 조일장 선수가 보통 이게 뮤탈리스트 싸울 때 그냥 어택 누르고 마는 게 아니라 페트롤키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키가 안 먹혔던 모양입니다. 한 2번 정도요. 자, 저거는 뒤를 치러 옵니다만은 서로- 입구를 잘 틀어 막았어요. 서로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먼저 멀티를 한다든지 이런 판단을 내리기에도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드론이 지금 5개 차명원 선수는 김윤환 선수는
8기네요. 8개. 이게 결국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미네랄 거기다가 게스의 어떤 축적량도 차명원 선수 저글링 발업에 어쨌거나 먼저 투자를 하면서 김유한 선수가 이거는 기다리면서 플레이를 해도 유리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김윤환 선수도 상황 자체를 물론 내가 조금은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겠지만요, 낙관하면 안 됩니다. 몰라요. 차명원 선수가 또 지금 드론이 5마리인데 한 마리 정도 늘릴 욕심을 부릴 것도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또 미네랄백, 가스백을 쥐어짜가지고 스파이어 공업을 눌러놨을지도 몰라요. 차명원 선수도 비수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앞서 김인환도 차명환의 그 뒤집기를 봤거든요. 네, 멀티만 없으면 되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드론 숫자 차이는 어차피 라바는 나와봤자 3개인데 드론 많으면 어쩔 거야, 미네랄 남기밖에 더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실현 가능성이 뭐 낮긴 합니다. 네. 아무튼 그걸 한번 이뤄냈던 선수가 차명환이에요. 해체가 적은데도 이겼는데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김유란 선수는 오히려 자신이 뮤탈리스크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수 뮤탈리스크가 모이면 한번 압박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네.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윤환 선수가 만약에 안 갈 거면 자원이 더 많으니까 먼저 업그레이드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차라리 수비를 할 생각이라면 멀티를, 앞마당 쪽에 멀티를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고요. 지금 뮤탈 숫자를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요. 김윤환 선수가 한두 마리 정도는 더 많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혹시 몰라서 또 뮤탈을 갈라놨어요. 따로 빼가지고 뮤탈이 드론 잡으러 들어올까봐. 워낙 드론이 없으니까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빈집 저글링에 대한 생각을 지금 양 선수 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진짜 에이스 결정전 답게 하고 있어요. 싸움을요. 야, 근데 드론 숫자는 앞서서처럼 계속 김인환이 많습니다. 근데 김인환도 안 들어갑니다. 네, 멀티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나는 가겠다 이겁니다. 나는 멀티 안 하고 공격을 가겠다라는 판단이에요. 서로 똑같아요. 자, 앞마당 했는지 끊임없이 확인. 네, 차명환 선수는 네. 멀티할 자원이 없습니다. 지금 자원의 어떤 미네랄 여유를 보면은 김유한 선수는 멀티할 여력이 있거든요. 지금. 끝까지 드론 늘리지 않네요. 드론 늘리면 어차피 필패라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김인환의 계산은 언제쯤 끝나죠? 네, 과연 누가 먼저 업그레이드가 될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아니면 서로 똑같이 업그레이드를 서로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숫자만으로 공격을 하겠다는 생각으로요. 멀티하네요. 김유한 선수 입장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죠. 그쵸. 상대편이 네. 들어올 것도 아닌데. 어차피 시간은 김유한 선수의 자. 편이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 네. 있는 겁니다. 급하게 만든 겁니다. 조일장은 들어가다가 되치나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차명원 선수 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됐어요. 부족한 드론 수를 생각했을 때는 차명원 선수도 멀티를 선택하기에는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는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김유한 선수가 업그레이드가 돼버려가지고 힘듭니다. 그거 끝났고요. 김윤환 선수가 노련한 게 아까 경기를 보기도 했고 유일한 변수는 업그레이드 빨리 해가지고 싸우는 것 뿐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도 안 가면서 먼저 업그레이드 하면서 기다리는. 네. 그 업그레이드가 될 때쯤 되니까 멀티를 하는. 정말 1승을 위한 진짜 이거는 정말 아주 좋은 판단입니다. 네. 김윤환 선수가 노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쯤의 변수는 업그레이드하고 확장이거든요. 그 두 그렇죠. 변수를 다 지금 우위를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차명원 선수가 승리를 거두는 경우는 김유한 선수가 병력을 본진에서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빈집을 통해서 드론 피해를 준다든가 타격을 주는 건데 안 김유한 나가죠, 김유한이. 왜 선수는 나가요? 그런 변수를 안 만들고 있어요. 자기 집에서 왜 나갑니까 어차피 지금? 멀티하고 지키고만 있어도 조급해지고 급한 건 차명원 선수거든요. 네. 김윤환 강합니다. 한 번 내가 몰래 멀티 당한 적은 있어도 또 당하지 않겠다라는 그 차명환 선수의 머릿속 샅샅이 다 뒤져가면서 꼼꼼하게 파악을 해서 운영을 하는. 뮤탈이 많아도 안 가요. 업그레이드가 돼도 안 가요. 어차피 이긴 경기는 확실하게 쐐기를 받겠다. 네. 내가 이거 스콜지가 지금 저 옵니다. 차명환이 와요. 이게 덮치는 건데 지금 제대로 스콜지가 다 막아야 돼요. 앉아도 죽을 수는 없으니까 옵니다. 그래도 잘 싸웠어요. 초반에 스코어도 좋았는데 이게 미탈리스크는 김유한 선수가 많은 것 같은데요. 노업이죠. 차명환은 노업이에요. 스콜지. 밀립니까? 차명환 이거 한 방으로. 네. 스커지 너무 당했어요. 와, 차명환 진짜. 또 그럽니까? 차명환 부탈 싸움에. 네. 와, 이거 진짜 이런 미스테리야. 이런 미스테리야. 역전승 이게 말이 안 되는 역전승입니까 이게요? 스콜지가 제대로 막았고요. 아니 차명환 선수 정말. 앞선 2차전 선봉 경기에서도 이런 저그 대 저그에서 역전이 나오기 힘든 가장 힘든
있는 저우대적에서 이런 경기를 와, 펼치더니 차명환 오늘- 에이스 결정전도 이런 식으로 경기를 따내네요. 야, 이게 차명환이 오늘 변신했어요, 변신. 크레이지 모드로 변신했어요. 필살기 장렬입니다, 필살기 장렬. 야, 이 정도 공방이면은 이건 프로그램에 손댔다는 얘기 나올 정도입니다. 이거 지금은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나갑니까? 네, 무엇보다도 뒤를 바라보기 힘들었던 차기현 선수가 공격을 뒤를 덮치는 플레이를 너무 잘했어요. 컨트롤을 못하게끔 스컬지를 잡아내는 컨트롤을 못하게끔 바로 덮쳤습니다. 숫자 적고 라바 적을 때는 해처리 적을 때는 업그레이드를 등받으니 업그레이드 밀리고 확장 밀리고 드론 적을 때는 싸워서 이기네요. 이게 저글링 싸움으로는 차명환 선수가 징계됐거든요. 근데 아니 스커지가 우리가 그거를 입스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뮤탈이 싸울 때 스커지 4마리가 있다. 근데 그 4마리가 2마리랑 바꿔주는 게 아니라 한 마리씩 딱딱딱딱 꽂히게 되면 체력이 얼마 안 남은 뮤탈은 한 대만 몇 대만 때려주면 죽으니까. 근데 이 컨트롤을 뮤탈이 뭉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거든요. 잘 근데 지금은 그게 입스타가 현실이 됐어요. 그냥 꽂혔어요. 야, 정말 좋은 의미로 항상 보여줬던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초월하는 모습. 소위 정말 게임 속에서 미친 선수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오늘 차명한 장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상과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중계와는 완벽하다는 결과를 시즌 만들어냈어요. 내내 저그 대 저그 카드 활용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김가을 감독. 네, 차명훈 선수가 저그 대 저그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근데 그런 어떤 자신의 약점을 정작 중요한 포스트 시즌 오늘 경기에서 2번 나와서 2번 못하는 역전을 펼쳤다는 것 자체가 차명훈 선수가 저그 대 저그를 그런 자신감을 찾게 되면 앞으로 정말 무서운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분석을 좀 별도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프로그램 써서라고요. 송병구, 이성훈, 유준이가 무너졌을 때 삼성 칸에서의 어떤 그런 눈빛은 오늘은 힘들겠구나 이런 게 강했거든요. 그리고 그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 빛 김윤환이 나올 테니까 우리의 에이스들은 송병구, 허용무지만 지금은 아니야. 차명환을 그동안 저그전 승률도 안 좋았지만 오늘 힘겹게 1승했고 명환이를 믿는다. 저그전 할 수 있어. 이 김가을 감독의 선택이 이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결과를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뭐 그렇기도 했는데 사실 앞마당 해처리 펴지고 공업 끝났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명환이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히. 뭐 잘 덮쳤고요. 네. 무엇보다도 참 차명훈 선수가 이 저그 기대주인데 요 오늘 아마 데뷔 이후로 가장 짜릿한 승리를 2번 오늘 연속해서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데이터에 의하면 최근 저그전이 이렇고 저도 정말 이 던져버리고 싶네요. 이거 어디 버려버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끝나서 버려야 되긴 하지만요. 데이터는 과거고 네. 중계는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스파이어 만들고 저글링 뽑으면서 선크를 바로 변태를 못했거든요. 미네랄 50이 잠깐 모자라가지고 지금 보세요. 미네랄이 50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위기를 자초하는가? 일단 막고 가면 되는데 근데 김민환 선수가 성견지명 오히려 대신 이렇게 막음으로써 뮤탈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밑바탕을 깔아놓는 거죠. 레어 단계의 어떤 그 이점을 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그래도 지금 대처를 굉장히 잘한 겁니다. 어쨌든 성크를 강제 공격하느라고 드론을 많이 줄여주지 못했거든요. 이 싸움에서는 이 싸움뿐만 아니라 마지막 한 번 싸움 하기 전까지는 김윤환이 진짜 김윤환 정말 예술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저도 얼마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지금 갈 수도 있는데 안 가고 업그레이드 먼저 하면서 멀티하면서 기다리는 거 보세요. 이런 노련함에 대한 칭찬을 했는데 차명환 선수는 그래 모두가 내가 졌다고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한 방 내 컨트롤을 믿어 간 거예요. 제대로 기습을 노렸습니다. 허를 찔렀어요. 업그레이드의 어떤 차이가 있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앞마당 멀티까지 시도하는 것을 본 이상 차명훈 선수는 어차피 결국 앞마당 멀티 완성이 되고 투캐스가 되는 상황이면 이게 역전하려도 역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명훈 선수는 뮤탈리스크의 어떤 숫자에 있어서는 스콜지로 좀 커버를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마지막 공격이 갔는데 근데 그게 정말 제대로 먹혀들었어요. 뮤탈 싸움이 이래서 오묘한 겁니다. 정말 뮤탈 자체도 김윤환 선수가 많아 보이고요. 근데 이 스코지가 측면으로 딱딱딱딱 하나씩 첫 교전에서 진짜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그 뮤탈들이 녹아버렸고 공격 데미지 주는 것 자체가 확 줄었어요. 김윤환 선수가. 근데 뮤탈에 저 정도 모이면 스커지는 거의 쓸모가 없었는데 지금 뭐 뮤탈리스크를 뭉치고 있긴 했지만 사실 뮤탈리스크도 지금 김윤환 선수가 좀 많아 보이는 것 같긴 그렇죠. 한데 올리 뮤탈 아니에요? 거기다가 업그레이드까지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정말 이 스컬지의 어떤 기습이
무엇보다 싸우고 있을 때 또 랠리 포인트 찍어가지고 달려와서 스코지가 달려드는 플레이도 일품이었고요. 스커지가 같이 붙어 있으면 한 번에 2개, 3개 터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딱 지정을 해가지고 번호 지정 따로따로 하고 2교전, 여기 첫 교전이 예술이었습니다. 저글링으로 유인해요. 저글링이 제대로 이거 역할을 제대로 해줬어요. 유인할 때 옆에 측면을 칩니다. 달려가다가 원래는 이게 지금 저글링 잡으려고 뺐던 거거든요. 네. 저글링 잡으려고 빼다 보니까 원래는 패트럴키를 사용해가지고 스콜지를 잡아냈어요. 스콜지를 다 맞았어요 지금. 하나하나씩 다 꽂혔어요. 네. 다 꽂히고 유탄 언제 뽑아서 언제 날라옵니까? 생산 빠른 스커지 빨리 뽑아가지고 직선으로 바로 날라오는 플레이. 여기서까지도 야 이거 비슷하게만 막아도 김민환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차명화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커지 지금 아니면 나에게 기회는 없다. 우와 녹는 속도가 달라요. 녹는 속도가. 왜 다른 거냐고요 이게. 그러면서 역전적으로 저 스콜지 2기가 또 제대로 막혔죠. 네. 하나씩 따로따로. 아 뒷공간 또 잡히죠. 스커지 2기에 네. 저만의 뮤탄이 도망을 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얼마나 저그 선수들이 뮤탈리스크 요즘에 그 뮤탈 컨트롤 하는 거 연습하려고 뮤탈 컨트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합니까? 그런데 오늘 스커지는 그거 다 필요 없이 제대로 하나씩 딱딱딱딱 꽂혔습니다. 스커지가 할 수 있는 가격대 최고 성능비를 오늘 끌어당긴 거예요. 네. 아 순식간에 뮤탄을 없애거나 또는 소위 빨피를 만들면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던 차명환. 와 진짜 이런 경기 결과가 나오네요. 그렇죠. 뭐 이재동 선수가 그 빌드의 어떤 불리함을 저그대 역전국을 저그전 역전국을 한두 번씩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하루에 이렇게 연속해서 같은 선수가 이런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수들과 몇 말씀 인터뷰 해보도록 하죠. 일단 차명환 선수 오늘 데일리 MVP 뭐 당연히 됐는데요. 네. 그 방금 그 본인 싸운 모습 그 리플레이를 이제 보셨는데, 야 저게 날이면 날마다 나오는 겁니까? 그 마지막 교전 장면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네. 제가 아마 정면으로 공격을 갔으면 졌을 텐데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던 게 제일 주요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1경기는 숫자는 적었는데 공업으로 두 번째 경기는 진짜 싸움을 잘해서 근데 본인도 이길 수 이기는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하고 들어간 겁니까 저게? 저희는 차명환 선수 거의 졌다고 하면서 중계를 했었거든요. 싸움이 전까지는요. 네, 저희가 완전히 틀린 겁니까? 근데 저그전은 게임을 하면서 집중력을 잃지 않는 쪽이 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었어요. 업그레이드가 떨어져도 숫자가 적어도 드론이 적어도 그렇습니까? 네. 네, 집중력을 가지고 딱 한 번만 싸움에서 이기면은 네, 저희도 집중력을 이길 수 가지고 있기 중계를 때문에. 했습니다만 네. 네, 그 상황에서 역전승은 진짜 저는 아무도 예상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저희가 두 번이나 차명훈 선수가 다 이긴 경기를 거의 진 것처럼 얘기해서 근데 저희가 틀렸죠? 저희가 잘못 중계한 거죠? 저희는 그분이고 왔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차명훈 선수 진짜 오늘 MVP뿐만 아니라 MVP를 넘어가는 왜냐면 정말 삼성전자가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오늘 경기 차명훈 선수 경기뿐만 아니라 멋지게 승리를 거뒀는데 차명훈 선수가 주축이 돼서 어떻습니까 소감이? 네, 이번에 저희 팀원들이 전부 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 2대2가 나와도 특별히 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팀원들을 열심히 응원했었어요. 네, 삼성전자의 가장 큰 강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집중력. 집중력만 있으면 뭘까요? 삼성전자의 강점 자랑. 네, 집중력이 다른 팀보다 좋은 것 같아요. 와, 오늘 제대로 컨셉 잡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집중적으로. 네. 집중적으로 차명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차명 선수, 그리고 이제 옆에 허영무 선수가 자리하고 있는데. 네. 허영무 선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감격의 승리. 그동안에 사실 삼성전자의 그 부진,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허영무가 말아먹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오늘 네. 정말 잘했거든요. 아. 어떻습니까? 일단 최근에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아서 되게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오늘 승리로 이렇게 일단 기분이 좋아요. 또 명환이가 또 애결해서 이겨주고. 집중력 있게. 예. 네. 네, 집중력 있게. 네. 내일도 한 번 더 남아서 내일 이제 조일장 선수와 대결했는데 내일 경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네, 일단 저희가 이렇게 오늘 이겼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일 무조건 이겨야죠. 저희 팀 모두가.
알겠습니다. 자, 허영무 선수.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박동수 선수. 사실 오늘 박동수 선수 오늘 하루 2번 집중력 있게 싸운 차명환보다 더 지금 환호받은 거 알죠? 와 진짜 거의 포기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경기를 6세트. 명환이가 네. 꼬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과감하게 상대편에 그냥 뒤를 쳐버렸는데 어떻게 준비된 작전이었습니까? 처음에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실수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지금도 아직 굉장히 안 풀린다. 집중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 되게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게임하면서. 그래요? 그 이후로 좀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되게 편하게 게임했어요. 네. 차명 선수 집중력 있게 박동수 선수는 될 대로 되라 마음을 비웠어요. 내일은 뭐 일단 엔트리 상에는 박동수 선수는 이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플레이오프 때 한번 준 플레이오프 때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이번 대회 끝으로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 시즌 들어서 인터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경기를 되게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제가 이기면 팀이 지고, 제가 지면 또 팀이 이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 하는 인터뷰거든요. 이게. 네. 오늘 MVP 인터뷰도 하시고 네. 또 바로 또 이제 기자분들과 만나가지고 또 인터뷰를 또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래도 올 시즌 처음 하는 인터뷰라는데 박동수 선수 앞으로 각오 한 말씀. 저희 팀이 앞으로 이번 경기 되게 큰 고비였는데 넘겼으니까 광안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승리의 주역이 된 세 선수들 축하 말씀드리겠고요. 내일 더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차명훈 선수 하루 2승. 근데 허영무, 박동수 이 세 명 선수가 조합되지 않았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대 STX 10승 1패예요 5라운드. 네, 무엇보다도 박동 선수가 버티지 못했더라면 에이스 결정전에 기회도 없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뭐 3명 다 MVP감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명훈 선수의 업그레이드가 뒤져도 라바가 적어도 확장이 늦어도 네. 이기는 그 집중력. 이건 진짜 수험생분들의 학생분들에도 말씀드려요. 집중력이 제일 중요해요. 이런 상황이 오면 이쪽이 반드시 이겨. 이런 건 없다. 이런 걸 차명환 선수가 보여준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너무나 불리했는데 업그레이드 힘을 믿었고 딱 이겼습니다. 근데 오히려 업그레이드는 상대가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아니더라도 집중을 해서 옆으로 공격해가지고 스쿼지 딱딱딱딱 이렇게 되니까 또 이길 수 있다는 거. 스타크래프트는 실시간 아니겠습니까? 실시간으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전략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컨트롤이 바뀌고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 와, 저그 대 저그에서 이런 역전승은 거의 처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결과를 정리해보자. 정말 삼성전자 눈물에 정말 눈부신 승리예요. 값진 승리입니다. 네, 정말 이 경기를 내주고 김성현 또 김유라, 진영수가 잡아낼 때 분위기가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의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MVP는 정말 차명훈 선수가 타야겠습니다만 박동수 선수에게도 없는 상 만들어서 주고 싶네요. 네. 뭐 예전에 티파워 받은 거 있으면 그 상 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또 김가희 감독이 기분 좋아서 사줘도 되는 거고요. 네. 자, 오늘 6강 플레이오프 1차전 이렇게 막판까지 가는 승부 끝에 삼성전자가 승리를 거뒀고 내일은 이제 두 번째 날 경기인데 SX와 삼성전자 경기가 아니라 하이트 스파키스와 CJ의 2차전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내일 경기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하이트 스파키스와 CJ 엔트스의 막판 경기인데 문성진, 김정우 저거 이경민, 손재범 동족전이 많아요. 네. 끝까지 동족전이죠. 원정서, 진영화 선수의 경기 빼고는 뭐 다 종족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1차전과 겹치는 경기도 많고요. 같은 선수끼리 경기도 많기 때문에 마치 스타리그 3전 2전 승제를 보는 느낌으로 어제 이긴 선수가 또 이길지 아니면 1대1이 될지 그렇다고 뭐 세 번째 경기는 없습니다만 그런 걸 보는 재미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뭐 아까 저도 쉬는 시간에 기사를 통해 검색한 내용에 의하면 이변이 저쪽 대진에서도 많이 났다고 하거든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그 이변이 나올지 아니면 에이스들이 내일은 정신 차리고 이겨줄지 이런 관점에서 집중력 있게 경기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포스시즌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시즌 승리팀 예상하기 그리고 응원 댓글 달기 이벤트가 있는데요. 7월 18일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8월 9일 광안리 최종전이 펼쳐지는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푸짐한 상품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안리에서 이제 동시에 결승전이 진행되는 스페셜 포스 프로리그 거의 막판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또 다시 MC 게이미어로의 또 김창선 선수가 네. PSG1에서 M4로 총을 바꿔버린 네. 네, 저와 동명이인의 네, 선수 화이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모습 펼칠 것인지 스페셜 포스 프로리그도 많은 분들의 관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펼쳐지는 CJ와 화이트 스파키스의 상위라운드 진출하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고비가 되는 경기 본게임 넷과 함께해 주시길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태형, 김창선, 캐스터 정영규였습니다. 내일 두 번째 경기 CJ와 화이트 스파키스 경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